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맡은 김정훈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 제목을 말해줄 때,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 뭐 계획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인생에 대한 계획,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죠. 어제. 어제였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주식 장도 쉬고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하는 휴무를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이 한 말이 있죠. I have a dream. 이 사업을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랬고 이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꿈이 뭔가요? 당신의 꿈이 뭔가요? 이 질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딱 대답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사람들이 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이런 거를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제가 했을 때 사람들마다 어떤 대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엄청나게 막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이 과연 이런 걸까요? 남들하고 섞여 있어도 튀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하면서 같이 얘기나 하고 같이 웃고 이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연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냥 이 정도 남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남들 사는 만큼만 살고 같이 얘기나 하고 그 정도로만 그냥 살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냥 이런 것도 소소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뭔가 좀 힘을 내서 이루고 싶은 게 있거나 할 때는 또 힘을 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분명히 안에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외국에 이런 그림 만화죠, 만화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로 11가지 조건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첫 번째로 남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노동조합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세 번째로 무엇인가 배우러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이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고. 왜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제가 대학교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를 쓰는데 세 개를 썼어요. 그리고 세 개를 썼는데 세 개가 다 다를 거였어요. 왜냐?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지금 내 성적에 맞춰서 이 대학교에서 이 정도다 하는 글과 저 대학교에서 이 정도다 하는 글과 그렇게 저는 대학교 가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10시간 정도만 생산되는 일을 하고 나머지 30시간은 그냥 시간 때우고 노는 거다. 다섯 번째로 해외여행은 일생 동안 한두 번만 가되 남들 다 가는 안전하고 도망.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집은 가능한 대출로 사고 평생토록 갚는. 일곱 번째로 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마라. 결국 모두가 영어를 쓰고. 이거는 뭐 영어권에 있는 이 작가가 쓴 글이다 보니 우리는 한국어를 하지만 영어를 배워야 되겠지. 여덟 번째, 책을 써볼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쓰지 않는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있는데 항상 한 문장 내가 무슨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9번째로 사업을 할까 생각하지만 절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돈이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급을 받기 전에 선지급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인데 회사 회계팀에 물어보니까 지금 800만 원이 없대요. 제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닌데 겨우 800만 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작은 행동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생각은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자. 그리고 10번째로 튀거나 이목을 끌지 마라. 남들 눈에 튀고 이목을 끌지 마라. 그리고 11번째로 주어진 것만 선택해라. 홍보 박스 있죠. 여기에 있는 주어진 것만 선택하되 밖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선택지는 선택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결국에 제대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엄청 씁쓸하지 않아요.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모든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평범하게, 성실하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 내일도 다시 성실하게 사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출근할 때마다 퇴근하고 싶다. 근데 그걸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내내 이런 짜증과 힘듦과 퇴근하고 싶은 퇴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아주 작게 양심적으로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런 하루를 보내면서도 폭설폭우 폭염에도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출근한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출근을 해내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다.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든 게 진짜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저는 그런 게 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너무 이 사람들한테 튀고 막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어라는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아주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또 반증하는 데는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월 평균 소득이 486만 9천 원. 486만 9천 원. 이거보다 적은 사람. 이거는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맞벌이를 했다면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소득이 486만 9천 원. 그러면 근로소득 있잖아. 라고 하면 이 세금을 내고 뭐 400만 원 초반대로 월급을 받는 게 그게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 평균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이 370만 원입니다. 370만 원. 지출에는 이 돈이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430만 원 정도 벌어서 370만 원 정도 쓴다. 그게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당 지출.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60만 원 정도 남는 거 그걸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평균이 되려면 자산이 5억 4천만 원. 그 60만 원 가지고 이 5억 4천을 만들어내야 대한민국 평균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 힘든 일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 아니에요. 부채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를 빼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
이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 평균이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입과 이 정도 지출과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 평균이고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평균 안에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엄청 빡세게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평범한 삶이 될 수 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지금 이미 N자리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22.3%.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알바몬에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70%.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하진 않더라도 절반 정도가 부업을 하고 5년에서 10년 안에 시작한다라고 한다. 한 70%예요. 내 직장인이 N자, 즉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절반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이 되려면 직장을 수익원을 2개 이상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게 평균이라는 그냥 회사 하나 다니는 거 그게 평균이 아니고 회사 하나 다니면서 다른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우울한 말. 이 글이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들처럼 살기는 싫어.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근데 남들처럼 살기는 싫으면서, 근데 남들만큼은 살고 싶다. 이 말이 남들처럼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남들처럼 누릴 거는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남들만큼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근데 실상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려고 하면 솔직히 뭐 부부를 잘 만나지 않고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남들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남들만큼 누리고 사는 것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이게 족쇄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만 해결하면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서. 근데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수고를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사과하면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돼.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우리는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아시나요? 모르는 분 없겠죠. 토끼와 거북이. 네.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는 그래 열심히 하면 나도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니야. 토끼가 자고 있어. 근데 모른 척하고 내 혼자 참 봐가지고 내가 웃음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토끼한테 편한 우리 여기서 자고 있어. 우리 지금 경주 중이다.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이죠. 거북이가 와서 토끼를 깨우고 토끼한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물론 이렇게 깨우면 토끼가 못해 가고 따르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거북이가 이 순간 토끼를 지나쳐 가는 순간부터 거북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언제 들어가야 돼? 깨기 전에 들어가야 돼. 그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거북이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이 한 번뿐이죠. 이 한 번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할까? 한 번 잘 됐다고 해서 평생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거북이가 뭔가 새로운 토끼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토끼를 이겨내는 게 거북이가 진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이야기를 까자는 게 아니고 까자는 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니 결국에는 저는 이게 답이 아닐까.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으면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도구를 찾고 방법을 찾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에 달려있는 이 로켓 이런 도구를 이런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보여드린 그 돈의 족쇄에 얽매여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서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렇게 살지 않아.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이런 로켓을 찾아야 된다. 이 로켓이 뭐가 있느냐? 솔직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해낸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할까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모지 그리고 매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 이런 사람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 주변에 보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이런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이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한테 넌 참 평범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매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평범의 범주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범의 범주에는 무조건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일정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해야 물론 시간 대비 효율 한 시간을 일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에 대한 효율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장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적 사고는 이두 개의 국면에서는 무조건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시스템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적 부분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알아서 굴러가서 돈을 만들어요. 아니면 나의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돈을 묶어둬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됩니다. 완전히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아까도 돈 문제만 없으면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이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업화죠. 사업을 진행.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리스크가 따라. 이번에 새로운 공사 수주를 땄어요. 그 공사를 처음 착수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사를 10억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억 이상의 돈이 날아가죠.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솔직히 사업하는 힘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없거나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분명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왼쪽 밑에 보시면 음료하고 뭐 관공서 단체, 화장품, 유통, 게임, 내 탑
5 광고비 한 달 광고. 맥도날드가 한 달 동안 4억 3천만 원. 클럽 아시나요? 클럽 이거 전기 치는 거. 맞았네. 네. 그게 9억 7천만 원. 한 달 동안 한 달. 마켓 컬리가 7억 4천만 원. 이런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한 번쯤 봤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런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광고비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안 가보신 분 없죠? 다 가보셨죠? 여기서 뭔가를 사봤죠? 보시면 마진율이 45%, 50%, 54%, 40%. 이 정도의 마진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건 이 마진 안에는 이 마트를 운영하고 뭐 직원들의 월급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사는 제품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돈은 이 롯데마트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 내가 사는 제품에 이 광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의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이 제품의 상당량이 해당하는 돈을 광고비로 광고회사에 그리고 이 마트 아니면 인터넷 이 마켓컬리 이런 데 나타나겠죠. 롯데온이나 이런 데 홈쇼핑 이런 데에서 마진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위도한 건 아니지. 그러면 이 마진과 이 광고비를 내가 가져올 수 없어. 그 질문은 답입니다. 유통과 광고비 여기서 나오는 마진과 이 광고비의 35%를 광고회사와 유통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제품 하나 사는데 35% 무조건 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유통과 광고 왜 할까요? 광고를 해서 이 회사, 이 제품을 알려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해서 이마트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그 유통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팔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대신에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거를 많이 했을 때 35%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방향 비즈니스입니다. 말씀드린 그 35%. 그 돈이 지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안의 제품에는 PV와 BV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돈, 금액에 대비해서 PV는 보너스 계산을 위한 정수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PV가 얼마가 됐을 때 보너스를 몇 퍼센트 올려줍니다. 아까 35%였죠. 기본적으로 1차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최대 26%. 거기에 여기 2차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35%를 돌려줍니다. 라고 보면 되고 이 BV는 PV를 기준으로 확산된 포인트를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캐시백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총 내가 일으킨 매출 BV, 그 BV에다가 PV 값, 내가 해당하는 이 포인트를 달성한 PV 값을 곱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만 PV만큼 제품을 아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다라고 가정합니다. 20만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만 PV가 기본 3%의 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최저점이 20만 PV이기 때문에 20만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 A와 B에게 똑같이 20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봤습니다. 이 두 명 말고도 여러 명에게 알렸는데 두 명만 샀을 수도 있고 두 명에게만 알렸는데 이 두 명이 나도 한번 써볼게 하고 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20만 PV를 한번
똑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하고 B는 20만 PV 3%, 이 3%에 6,000원. 20만 PV의 3%하면 6,000, 6,000이 되죠. 그 6,000에 BV와 PV가 1대 1.73이기 때문에 1.73 곱해서 10,000원 정도 캐시백을 줍니다. B도 똑같이 썼으니까 똑같이 받아가요. 10,000원의 돈을 A와 B가 가져요. 그럼 저도 똑같이 20만 원 썼는데 저도 10,000원을 가져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광고와 유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명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알렸기 때문에 그거를 광고와 유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만 PV를 썼지만 총 그룹은 60만이다. 그래서 60만은 6%. 그래서 36,000에 근데 아래에서 6,000원을 가져갔어요. 그룹에서 이미 A와 B가 6,000원 가져갔기 때문에 12,000을 빼서 그래서 24,000. 24,000에 1.73 곱하면 4만원을 가져가요. 4배나 되죠. 똑같이 썼는데 암의 비즈니스는 내가 써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서 돈을 돌려. 내가 쓴 거는 이 사람과 똑같지만 나는 이 사람보다 한 4배의 돈을 받았어. 2명에게 알렸을 뿐인데 4배의 돈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10명에게 100명에게 알리면 이 돈이 얼마나 커질까? 그런데 내가 알린 그 100명이 다음 달에도 20만 PV를 또 삽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샀네. 근데 그 100명 중에 30명 정도가 내가 한 것처럼 2명에게 또 알렸네. 내가 알리라고 안 했는데 지도 우리도 받고 싶어서 알렸네. 그러면 내가 받는 돈, 이 그룹의 매출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해요. 아메이 비즈니스. 내가 발로 뛰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내가 알린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 형태가 중첩되고 계속해서 커졌을 때 결국 내가 받는 캐시백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 그리고 저에게 암의 비즈니스를 알려준 분도 계시겠다. 그분도 똑같이 20만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한 사람당 20만을 썼어요. 근데 그룹으로 적어요. 그걸 포함해서 전체 80만이에요. 80만이니까 당연히 48,000 전체에 발생되는 금액이 크죠. 근데 합의에 아까 6,000에서 12,000을 빼줬잖아요. 총 합해서 36,000을 가져갔으니까 36,000을 빼서 12,000 거기에 1.73 곱하면 2760. 제가 가져간 돈의 절반입니다. 이걸로 알 수가 있죠. 뭐라죠? 결국 내가 가져간 돈이 몇 명에게 딸렸느냐에 비례한 겁니다. 내가 이분보다 늦게 했지. 이분은 한 사람에게 알렸고 저는 두 사람에게 알렸기 때문에 제가 가져간 돈이 2배예요. 이분은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혼자 썼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알렸으니까 2배. 두 사람에게 알렸으니까 거기에서 또 2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10,000원, 20,000원, 40,000원이지.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야매 비즈니스가 만약에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야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 이 수익 내분 구조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에리스 마케팅상을 수상할 정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익 내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야매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야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디슨 보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떠중이들이 수상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우리 하버드 스쿨,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하는 그런 상, 대단한 상이겠죠. 그런 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합리적인 수익 내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여드린 거는 10,000원, 20,000원, 4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커졌습니다. 커졌습니다. 브론즈라고 하는 핀을 달성한 정도가 되면 올해 50에서 100만 원이 PC백으로 현금으로 통장에 꽂혀요. 월급.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성하면 연에 5천만 원. 연에 5천만 원. 근데 보시면 3에서 5년 차 직장인 이 정도 수준의 들어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회사를 다니면서 3년에서 5년 만에 달성을 했다. 그럼 내 월급을 받으면서 5천만 원을 연봉으로 추가로 받는다. 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 핀을 달성해서 제가 지금 받는 PC배는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아메이에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을 갔을 때는 더 대박. 300인 이상 기업 15에서 20년 차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면 15에서 20년 동안 그 회사에 열심히 다녔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기 위해서는 15에서 20년이 걸리느냐?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 아메이는 회사처럼 쪼우잖아요.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러고 내가 달성한 핀만큼의 보너스를 가져가면서 근데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보통 이 정도까지 걸리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빠르게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만에 달성을 했다라고 해도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그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달성하면 기업 고위 임원 1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기 너무 힘들다. 기업의 고위 임원 되기 너무 힘들다. 맞아요. 어떤 방식, 어떤 일이든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힘들어요. 달성하기 힘든 게 당연하죠. 쉽게 되는데도 돈을 많이 준다. 그거는 사기 말고 있을까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을 보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6개월 만에 돈 달성해서 아래 550에서 6만 500의 추가 수익이 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연에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있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그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하고 하면 그러면 진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돈의 족쇄를 좀 풀고 슬슬 내가 누군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좀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이 정도 돈 추가요. 아니면 이 정도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살고 싶냐 물었을 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 정도는 2개 정도는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아메이 비즈니스 시스템은 지금 방금까지는 돈을 받는 것이고 어디에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돈이 발생됩니까?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이 회사가 굴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합니다. 직접 생산하는 450여 가지가 여기 있죠. 인연 건강, 스킨케어, 이런 생활 필수품, 말 그대로 필수품.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되든 일단 먹고 살려면 물론 양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필요한 거예요. 일단 씻고 먹고 하는 부분이 그런 450여 가지의 생활 필수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책임을 진다. 책임. 다른 사람, 내가 하도급을 준 업체에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직접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기본 시스템이고 거기에 1000명 이상의 석박사. 이 저희 회사에도 연구소가 있지만 박사님은 한분 있어요. 석박사 1000명 이상의 석박사가 모여서 R&D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하다. 삼성전자 1000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1000명 정도면 웬만한 중견기업 직원 전체 직원 현장 직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정도 그런 엄청난 숫자의 석박사가 연구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4개의 유일한 유기농. 저는 이게 유일하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농장이 저렇게 많은데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다 하도급을 주고 그냥 농장은 농장만 운영하고 실제 만드는 공장 또 공장 하도급을 줘도 거기서 직접 하고 결국에 물건을 납품하고 파는 것은 또 따로 있고 브랜드만 하죠. 그런 식으로 다 분업화가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제품들도 직접 생산하고 농장까지 직접 운영합니다. 그렇게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공사에 거리 측정한 값이 2kg 정도 됩니다. 2kg 정도 되는 이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여기서 제작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유기농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유기농 농장이 진짜 있냐라고 하면 제가 CCTV를 보여드릴 수 있죠. 관리에서 CCTV를 운영을 하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들어가 보면 이제 슬슬 아침 새벽이다.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의 랜센터 여기가 매장이죠. 뭔가를 사업을 하는데 매장 없이 그냥 실체가 안 보이는 사업을 하기는 조금 힘들잖아. 근데 매장은 매장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매장을 아메에서 운영을 해줘요. 그러면 이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서 제품을 사면 몇 개 아니고 내 매출이 아니고 아메 매출인가? 아니요. 여기서 누군가 들어가서 샀을 때 그 사람이 회원가입을 누굴 통해 어떤 식으로 회원가입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매출을 잡아요. 똑같이 인터넷 주문을 한 거, 매장에서 산 거,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잡아줘요. 근데 이 매장을 아메에서 운영을 하면서 혜택은 나에게 줍니다. 거기다가 이게 진짜 대단해요. 100% 소비자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을 드린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3개월 안에 제품을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품을 따기 전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제품을 뜯어서 쓰다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제품을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면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이 상관없이 100%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줍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죠. 몇 가지 제품을 예로 하면 드려요. 더블엑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다. 이 더블엑스라고 하는 제품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으로 팔리는 제품이나 한국에서 사는 제품이랑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블엑스는 한국인의 건강 공식을 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인의 식습관. 한국인이 지금 요즘 신체에 영양이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WX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WX, 미국으로 가는 WX, 중국으로 가는 WX 다 성분이 달라요. 거기에 사람들에게 맞춰서 제품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이 DNA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거 따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카탈로그에서 그대로 DNA 보호를 해서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거는 한국 아메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화여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런 데 합작해서 다 같이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국내 학술지 아니고 국제 학술지 리트런치에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DNA 손상을 줄이는 게 어떤 말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게
DNA 손상이 우리 몸의 DNA 손상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는 게 중첩이 되면 결국 암으로 암이 유발된다라고 되죠. DNA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세포 유전적 불안정성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암을 결국에는 유발합니다. 그럼 DNA 손상이 제대로 복구될 수 있게끔 해주면 암 예방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DNA 손상을 줄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펙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정수기를 NSF라고 하는 곳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NSF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이 스크린 외에 다른 회사들은 어떤 인증을 받았을까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돈을 걸러주고 뭐 이런 의약품을 걸러주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도 이걸 다 걸러줄 수 있는 곳은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마 뭐 여기에 초대하신 분께 물어보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메이의 정수기는 세계 판매 1위인데 세계 판매 1위가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정수기의 본질, 물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을 잘 걸러주는 정수기이기 때문에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공기질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 LG 외에 여러 업체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내놓고 있죠. 근데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는 엠보스피어 스카이. 왜? 세계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있고 공기청정기 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영국의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이 영국의 알레르기 재단에서 각 제품들을 가지고 오면 인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것들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거기 인증 항목이 총 원래 19가지였는데 지금 22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은 건 세계에서 유일하다. 궁금하면 직접 영국 알러지 재단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지금 혹시 엠모스피어 스카이에 다른 제품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 그 제품이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어떤 것들을 인증을 받았을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헤파 필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헤파 필터의 필터 사이즈에 비해서 엠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의 필터 사이즈는 여기에 보일동 말동한 흰점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요 점이에요, 점. 헤파 필터면 됐지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헤파 필터의 기준이 너무 로또하다. 이거보다 안 좋은 것들, 바이러스, 이런 거 다 걸러줄 수 있다. 왜? 바이러스보다 실제로 더 작은 구멍을 가지고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은 다 걸러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세이프티 메이킹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이 위험할 만한 요소라고 하는 제품은 그런 제품들은 이 안전 정보를 담은 서류를 무조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LOC라고 되어 있죠. 아메리칸 LOC. 바로 이제 LOC 바이오테스트 주택용 암흑적 수단입니다. 이름이 길죠? 이름이 긴 제품이 원래 다 좋아요. 그래서 다목적 세정제, 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세제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보니까 어떤 위험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 미래적 환기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세제류의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제에 보통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고
이거를 사용할 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위트 리더십가 필요하고 요구가 되고 근데 제출을 했는데 어떤 위험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기존 확률이 필요 없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MSDS 이 셀프 데이터 시트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 LOC 외에 이런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주시면 제가 맛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대체에 안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제품들을 만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들을 검증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를 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아, 이걸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왜냐?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점 느껴진 거는 아, 이쪽 바닥이 좀 많이 썩어요. 더럽게 하지 않고는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토끼가 저기 자고 있는데 내가 거북이가 돼서 저 사람이 저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토끼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내가 먼저 가지 않고 이기기가 참 힘들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메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제품들은 전혀 그런 내가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내가 권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좋은 거라고 해서 집에서 그 사람이 홈스타를 쓰는데 홈스타보다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듣고 이겼어 라고 명령 내릴 수 없다. 나는 더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모으고 내일도 몇 명 모으고 다음 달도 몇 명 모으고 그게 쌓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을 회사 다니면서도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안에 그 정도의 수익을 회사 다니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차가 뭔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정직하게 평범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산다 라고 열심히 갈 것이다. 아니면 좀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죠. 찾아보는 건 무조건 해야 될까? 근데 이 답이 아메이입니다. 라고 하면 아메이도 이 로켓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런 거다라는 게 느껴지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마치고 오면 어릴 때 놀고 싶다. 네, 숙제. 결국 우리 돈 벌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내가 30대 때, 40대 때 해결을 하고 좀 편하게 50대, 60대를 즐기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